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한번 강세장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패드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패드 의장인 파월의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면역이 된 것인지 오히려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2일 다우지수는 0.74%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13%가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어제 하락장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연일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또다시 전일 종가보다는 수치가 내려가면서 안정을 찾아 점차 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 우량주 기업들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 같고, 특히 테슬라가 8%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레버리지와 같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역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모를 늘리면서 역시나 주가가 11%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더 하락하려는 움직임들과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고루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그리고 미래자동차 부분인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오늘은 역시나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반도체와 관련된 테마의 대표 ETF들은 모두 다시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월가가 제시를 했던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4100에서 4300선인데요. 현재 주가가 저점에서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더 넓게 이대로 4100에서 4500, 500선 사이를 두고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일단 이번에는 확실하게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기도 하면서, 또한 이번에는 바로 1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상승장에 내리는 베어마켓 바운스, 즉 약세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S&P 500 지수의 흐름을 넓게 잡아서 박스권 행보를 예상해보고 있기 때문에 1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증시의 대표적인 상승론파인 JP모건 역시 이제는 S&P 500 지수의 올해 전망치를 다소 낮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올해 4,900선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역시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혁신과 기술, 바이오, 신흥국, 중국, 그리고 소형주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수치로 본다면 최근 최저점에서 4,900선까지는 약 18%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 수치고요. 현재 지점에서는 4,900선까지는 앞으로도 약 9% 정도 상승을 하게 된다는 수치입니다. 일단 올해의 끝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5월과 6월에는 패드에서 기준금리를 0.5%씩 올릴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 또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시장의 흐름을 더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을 겪으면서 저는 역시나 단기적인 시장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올해 단기적으로 3번의 예상을 했었는데 모두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제 생각을 밀어붙여서 그때 상승에 베팅을 하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거나, 반대로 이번에는 내려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면 계속해서
그래서 손해만 보면서 저의 자산은 경제적 자유로부터 더 멀어져 갔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것 같고요. 역시 우량주에 하는 적립식 투자가 저에게는 가장 마음이 편한 최고의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월가에서는 금리가 폭등을 할 거라는데 최근 이렇게 시장이 갑작스럽게 예상을 벗어나서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쇼스 퀴즈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시장이 연착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월가의 관계자는 지금 패드의 의장이 0.5%씩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언을 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다고 했지만 이날 채권 금리는 상승을 했는데 이는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에 이어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위험 자산인 주식은 괜찮을 거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올해 초에 대형 기술주 기업들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우량한 기업들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번에 나이키 역시 많은 악재들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번 4월에 시작될 실적 발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려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리를 인상해 가다가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우려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순간에 금리가 꺾이게 되면 그 시점에 주식시장의 진정한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됐었다고 노무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올해는 쉽지 않은 투자의 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들은 무의미했을 정도로 모두 틀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것은 역시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추측성 투자는 정말 위험한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 언제나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우량주나 필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량을 모아 나가는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힘을 내시면서 좋은 하루로 보내실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